자, 커피를 먹으면 암이 걸립니다.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뭐 배가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어? 딱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은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하세요? 하루 3잔 이상? 하루 3잔 이상. 아침에 마시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헤비 커피로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안 먹거나 한 잔 정도 먹고 있는데 여기 3잔 먹고 있다고 하죠. 일단은 커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커피는 정말 많은 역사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고 이걸 이제 쓰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 뭐였냐면요.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었는데 무려 경희대에서 나온 논문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 염증 수치가 떨어진다. 특히 CRP라 그래서 C 단백 반응인데요. 급성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 논문을 생각해 봤더니 2004년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 아테네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거는 야, 우리가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안 마신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높아졌어. 야, 커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계속 커피 마시면 염증이 심해진다 그랬다가 염증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최초의 커피의 유해성 논란은요. 1990년도에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뭐냐면요. 발암성 독성 물질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발암 계연성 물질이라는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감자튀김, 감자칩, 빵, 튀기고 볶은 고기에서 검출이 됩니다. 우리 뭐라 그래요? 고기 구우면은 이거 막 시어링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암이 유발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커피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2B 등급에 들어갔었습니다. 2B라는 뭐냐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커피가 왜 발암이 돼? 라고 해서 했더니 커피를 볶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강배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기니까 커피가 확실치는 않지만 암을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장 최근에 홍콩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요. 49개 커피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무려 47개에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왔다면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요. EU에서 정한 수치보다는 되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볶은 커피 기준으로는 400μg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당 400mg 이하여야 되고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850mg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러는 수치가 나왔어 라고 하지만 적었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2016년에 IARC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연구를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세계 1위의 사망률 뭐 17%가 암으로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커피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들을 막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커피 자체는 암을 유발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아까 이제 2B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룹 3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음으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에서 이제 발암성 유해 논란은 이제 벗어나게 됐고요. 아까 말했듯이 2004년에 나왔던 연구를 가지고 염증이 막 생기지 않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경희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경희대에서 나온 연구는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성인 19세에서 64세 남녀 9,337명. 여러분 논문은 N수가 커질수록 굉장히 급이 높은 논문이 됩니다. 대부분은 9,300명이냐 3만 명이냐 30만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근거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커피 섭취와 아까 말하는 CRP, C 단백 반응이라는 건 급성 염증 수치와의 관계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교수팀이요 연구를 했더니요 하루 커피 섭취량 기준을 미섭취 한 잔, 두세 잔, 세 잔 초과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요 하루에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그룹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높은 CRP를 볼 가능성이 17%가 낮았다라고 해서 좀 낮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특히 라떼보다는 블랙 커피를 먹은 사람들에서 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커피 자체를 먹었어야 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또 성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이제 커피를 두세 잔 마시는 남성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남성에 비해서는 높은 CRP를 보일 가능성이 35%가 낮았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CRP 농도를 보일 가능성이 45%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낮을 가능성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높다는 거고 여자들한테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뜻이죠. 물론 뭐 여자만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체중이 낮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일단 연구상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염증이 낮기 좋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가 궁금해집니까? 카페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2020년도에 나온 논문들을 봤더니 카페인의 성분보다는 커피 내에 있는 성분들이 염증을 조절하는데 효과를 주는 것 같아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보통 뭘로 했겠어요? 디카페인 커피와 커피를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카페인이 주요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이런 내용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은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옷이 좋아요로가 얘기해도 옷이 오르는 사람들은 옷을 복용할 수 없어요. 그죠? 커피가 좋다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마셔야지. 선생님 근데 저는 속이 쓰린데 참고 먹어볼게요. 이 무식한 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에 따른 편차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자기와 맞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제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새로운 적응증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커피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무언가를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맹신하지 마시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암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염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3잔 이상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